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 올해는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세법 개정 이후 첫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 끄듯 내놓은 대책들이 성난 민심을 제대로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월 넷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월 22일 거창군을 순방한 자리에서 지역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거창 승강기밸리에 기대감을 모으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월 22일 거창군을 순방해 도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군 현안을 보고받고 도정 소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해 경남도가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에서 거창군이 군부 1위를 차지한 점에 대해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거창군이 산악 관광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빼제 산림 레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항로화 힐링랜드와 새로운 생태 관광자원이 될 거창 창포원 조성 사업 등 거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하나인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사업의 진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거창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평생학습도시이자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에 따른 거창 관문 조성, 상림리 미륵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도지사 시군 순방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은 경남도청의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비롯해 서부권 대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부 경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순방에 배석한 최구식 정무부지사는 거창 승강기밸리 현장을 직접 찾아 승강기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거창 분소 설치,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투자 촉진 지구 지정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 경기, 경북,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홍기 거창군수는 1월 20일 방역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1월 20일 구제역 방역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해 철저한 차단 방역과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초소에서 축산 관련 차량 검색, 통제, 집중 소독 등 방역에 힘쓰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철저한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므로 우제류 사용 농가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 필증 휴대제 추진, 구제역 접종률 제고 및 개별 농가 방역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방역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구제역 AI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군정 챙기기에 힘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군정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받으며 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위원장에는 변상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희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산재해 있고 민선 6기 군정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인 만큼 지역 경제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중 FTA 체결이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홍희 의원은 거침없이 질주하는 거창의 한 해를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김양난 의원은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군정을 바란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법조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형남현 의원은 새해에는 거창 군민이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한 반면 최강열 의원은 거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14일부터 19일까지는 금년도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진하게 될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일에는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장 또는 시행 단계에 있는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목재체험장, 사과 테마파크, 거창 푸드종합센터 등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보완 대책을 강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고효율 저에너지 주택 패시브하우스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융복합한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창군은 송정도시개발지구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월 23일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정도시개발지구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지구 내 패시브하우스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하이브리드 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거창군은 패시브하우스 보조금과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집단체 비지와 분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홍기 거창군수는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거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독립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환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영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해서 투자 집중을 통한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거창군이 경남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거창군 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군과 거창군 산림조합은 1월 21일 거창군청에서 호음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거창군과 거창군 산림조합은 사업단지 내 산림 소유자 등을 대리해 산림 경영의 규모화, 투자 집중을 통해 고품질 대경제 육성과 생산 등의 수익형 산림 경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호 간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제5기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20일 위촉식을 갖고 정기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20일 거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에 대한 위촉과 함께 임원 구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양호일 거창읍장은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자치활동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거창읍을 만들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임원진 구성에서는 위원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에 백순종, 부위원장에 김판남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건전한 주민 참여 유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거창 순방이 있었는데요. 이날 거창군청 현관에서 거창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학교급식 정상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창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 정상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도지사의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킬 것과 이홍기 군수는 거창의 자랑인 전면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라고 요구하며 학교급식이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름다운 선비의 고장인 거창군의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거창군협의회가 1월 20일 2014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거창군협의회는 1월 20일 오전 거창군 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거창군 자연보호 읍면회장 등 회원, 권재경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자연보호헌장 낭독, 감사패 전달, 승인장 수여, 회장 인사, 감사보고와 심의안건,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거창군협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국토 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거창군 내 유원지 환경 캠페인, 대국민 통합과 자연보호운동 공동추진을 위한 세미나 참석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커피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2위인 김치와 밥을 제친 결과인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 전문점도 한몫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한국의 음식 김치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본 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본 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레드,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